각 정당별로 막 창당도 하고 있고 이런데 이게 세팅된 게 아니라 새로 또 판이 뒤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곧 올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지금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낙연, 이준석 신당도 국힘당과 윤석열 관계를 어떻게 풀지 모르는 거고 지금 국민들은 당연히 이준석, 이낙연은 윤석열을 어쨌든 심판하는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송영길 신당은 무조건 가는 건가요, 지금? 거기가 상황이? 이제, 거기는 이미 정권 퇴진, 조기 퇴진을 공약으로 걸었으니까 네. 그건 이제 이 진짜 퇴진을 시키려고 움직이는 방향이고 창당 스케줄 다 나왔습니다. 3월 네. 1일 날 창당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네. 거의 내부적으로 당명도 나왔고 근데 이제 여긴 최대 문제가 지금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인데 네. 연동형의 비례연합정당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은 정의당, 진보당하고 용해인의 그 개혁연합신당인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인데 네. 그 거기에 3인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있어가지고 세 네. 개가 뭉쳐서 하여튼 새진보연합인가 하여튼 네네. 걷다만 제안해놨고 지금 조국신당하고 성신당 제안을 안 해놨는데 그 명분은 그래요. 명분은 그 박홍근 씨가 아직 하고 있는데 아직 창당 안 하지 않았냐. 네네. 그리고 현역 의원이 없지 않냐 그러는데 언제 창당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언제 현역 의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협상 끝까지 안 할 건지 이게 변수죠. 송영길 신당이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출마시킬 가능성은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제 비례정당으로 비례정당으로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면 네. 아마 최소화하겠죠. 최소화. 그 최소화라는 것은 호남은 몇 명 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호남 어차피 경쟁하자. 수도권만 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네. 비례정당으로 결합되는 순간에는 호남에 예를 들면 소영길 대표는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네. 자기가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네. 옥중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정도로 최소화할 텐데 만약에 민주당이 문 닫아버리면은 네. 다 나가는 거죠 그때는. 아, 그렇군요. 그럼 조국 신당 이건 기정사실을 하죠, 이것도. 네. 가는 거죠, 자기 방향으로. 창당은 100%인데. 네, 여기도 비례정당 보고 가는 겁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네. 여기도 지금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송영길 씨 같은 경우는 전국 당대표 선거만 3번 치렀던 사람이에요. 네, 떨어진 적도 있고. 두 번 떨어지고 한 번 마지막엔 됐죠. 됐죠. 아무리 소영길이 돈과 조직이 없다 그래도 뼈대는 있어요, 뼈대는. 네. 그럼 조국은 과연 전국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창당을 할 수 있습니다, 창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네. 근데 창당하는 거와 진짜 선거를 전국으로 뛰는 건 다른 문제인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이러다가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자기 혼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안 받아주면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안 받아주면은 그냥 여론이죠. 이제 막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국 한 명만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위성 정당의 한 명 후보 중에 한 명 정도로. 그러니까 네. 조국 신당이 어차피 다른 출마자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네. 한 명 잡고 그냥 끝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나름대로 셈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요. 근데 저는 조국 씨를 잡는다고 해서 중도층이 다 달아난다? 네. 그리고 잘못된 게 이건 똑같은데 소영길 신당하고도 네. 그 당시 조국 사태 때는 윤석열 총장이 중간층이 보더라도 공정하게 수사를 잘한다는 게 대세였어요. 그때까지 그런 그때까지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왔으니까요. 네. 보수는 완전 환호했고. 네네. 근데 이 수사들이 지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건이나 이재용 건이나 그리고 박근혜한테 가서 머리 숙이는 꼴이나 이게 좀 수사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야 조국도 좀 억울하게 당한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조국을 그 당시에 좋아했든 싫어했든. 탐탁하지 않게 네. 생각했던.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자체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서 가고 있는데 그걸 받았다고 그 중간층이 다 날아간다? 아니죠. 그거는 하기 나름이죠.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대로 잘 유용하게 배치하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네. 지금처럼 자꾸 이제 야 사법 리스크 아니냐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영길 대표 쪽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뭐냐 이거야.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가 제일 있는 많이 거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건수로 따지면 제일 많이 걸려 있고 액수로 제일 많이 걸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검찰 조작 날조 수사 검찰 독재로 판을 키워서 다 끌어안으면은 다 플러스죠. 근데 자꾸 뒤에서 자꾸 빌빌 도망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변 대표 보시기에는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도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인가 받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황운하 의원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검사 독재 정권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라는 거고 이런 분들에게도 공천을 줘야 된다.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확장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저는 이 윤석열 한동훈이 개입한 수사는 전면 다 부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네. 가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개 중에 하나는 똑바로 섰을 수도 있겠죠. 네네. 가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를 한 부분들은 다 전면 부정해가지고 그게 이를테면 뭐 검찰에서 이름 붙이기를 돈봉투 사건이라 붙이든 예, 예. 뭐 청와대 하명 사건, 울산 사건이라 붙이든 또 뭐 대장동이든 뭐든 간에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했던 거는 다 전면 부정하고 그래서 그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페널티 주면 안 되고 네. 이 사람들을 다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맞는 게 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농내 돈봉투 사건인데 네네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하고 별 관계 없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갖고 정치화 시켜놓은 게 한동훈이거든요. 네. 법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마치 수사검사처럼 줄줄이 발표하고 그러면서 엮여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저 그것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 손을 갖다 댄 사건들은 다 같이 이거는 무효화시켜버린다. 네. 그건 민주당이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다. 총선을 그리고, 앞두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네. 황운하하고 노무현한테 페널티 안 줬어요. 네. 이 출마 자격 다 줬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왜 조국하고 소영이만 문제 삼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황운하 노웅래도 뭐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뭐 탈락시킬 거다 뭐 이런 소문들은 들려오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그 자격은 줬으니까 지금 네. 조국이랑 소영이는 자격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바깥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네. 그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있건 밖에 있건 간에 대통합으로 민주당 가야 된다. 최소한 그 윤석열하고 한동안에 당한 부분 대해서는 그건 다 같이 끌어안고 그래야지만 이재명 대표가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은 1심, 조국 장관이 2심까지 났지만 항소심까지 났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거로 그야말로 무죄 추정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반론은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좀 있으면 대법원 판결이 날 텐데 국회의원 시켜놓으면 뭐하냐 그거 당선 무효돼가 다시 집에 갈 텐데 뭐 이런 반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례정당 내에서 윤석열 퇴진을 조기 퇴진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킨 다음에 윤석열이 건드린 사건들은 다 특검으로 다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건 다 정리. 예를 들면 양승태 사건이나 이재용 사건이나 박근혜 사건 다 들여다봐야 돼요. 이 사람들. 그 중에서 조작에 걸릴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정당이 수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구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국 사건도 야 2심 유죄니까 대법까지 그 필요 없이 다 들여다봐야죠. 네. 그러니까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겁먹을 필요, 또는 우려할 필요 없다. 네. 지금 총선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쳐다보면서 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조언해 주시는 근데 거예요. 이제 이걸 자꾸 어떻게 해서 피해볼까 하는 순간에 논리가 그냥 다 상충됩니다. 그냥 그동안 했던 말이 다 안 맞게 되고 그냥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나도 안 규정했던 맞게 프레임도 되고 깨지고 당장 이재명 네. 대표가 그럼 왜 당대표하고 있냐고 다 황당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다 같이 가는 거 말고는. 네. 근데 자꾸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이 맞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조국이 뭐가 마이너스가 5가 있고 송영길이 마이너스 5가 있고 이런 셈법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전체판, 윤석열 심판이라는 전체판을 놓칠 수 무너져요. 있다. 대우가 무너지죠. 대우가 무너지죠. 예. 왜냐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정치판 전체를 바꾸지 못하지만 민주당에 좀 기스낼 수 있는 힘은 있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일단 줄수 있는 일단 거죠. 200석 해가지고 퇴진시켰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아군으로 봐줘야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기본이 어쨌든 윤석열 빨리 심판해 달라는 여론이 더 많다. 네, 이거 믿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을 조기에 빨리 심판할까? 그 모든 힘을 다 모으는 방식으로 가야지. 자꾸 이걸 쳐내고 심지어 윤석열 퇴진 얘기하면은 뭐 표 깎인다. 자꾸 이런 말들 나오니까 이 대우 형성이 쉽지가 않아요. 대우가 안 잡혀요 지금. 네, 네. 대우를 갖춰야 된다. 제가 명절 직전에 광주에 갈 기회가 있어 다녀왔는데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그 민주당 후보들 경선 후보들 많잖아요. 현수막 붙여놓은 걸 보니까
윤석열 조기 퇴진, 뭐 탄핵을 이뤄낼 국회의원 후보는 누굽니다. 이런 게 엄청 많이 붙어 있고 특히 현역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제가 아니에요? 광주는 요즘은 못 갔는데 저는 네. 한 1년 전에 그 재보선 전주 선거를 나갔는데 네네. 전주 선거 제가 지원 가니까 아, 강성희 의원 당선될 때. 그때 네. 원래는 참 민주당 쪽 후보들이요 퇴진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네. 그 안혜욱 후보가 그냥 걸어놓으니까 아. 너무 박수를 많이 받으니까 네네. 강성희 후보가 다 교체했어요 현수막을.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쯤 강주면 더 하겠죠. 아마. 네. 그런 여론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고.